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제133회 토목 시공기술사 4교시 서술에 대해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서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1번 하천호환의 종류 및 구조별 주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문제 얕은 기초 아래 흙의 거동과 얕은 기초의 지지력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고유동 콘크리트의 자기 충전성 등급 그리고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문제 댐 형식별 기초 처리 공법의 종류, 기초 처리 그라우팅의 종류 및 댐 기초 처리 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6번 강교 가설 공법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이어서는 각 문제 모범 답안의 일부를 보시면서 강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회 서술 4교시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하천호환의 종류 및 구조별 주요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하천호환의 위치별 종류 및 역할이고요.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하천호환의 구조별 주요 역할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대제목 4번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개요 1번 보겠습니다. 하천호환은 제방 및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 침식, 세굴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방 앞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라고 기술했고요. 개요 2번은 호환은 위치별로 고수호환, 저수호환, 제방호환으로 구분되고 호환은 구조별 비탈면 덮기공과 비탈면 멈춤공, 밑다짐공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역할이 있다라고 개요를 마무리했습니다. 대제목 2번 봅니다. 물어본 첫 번째, 위치별 종류와 역할이고 제방에 대한 일반적인 단면을 써주고요. 1번 고수호환, 2번 저수호환, 그리고 3번 제방호환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을 키워드 위주로 기술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구조별 주요 역할인데 대제목 2에서 기술했던 호환의 구조에 대한 주요 역할입니다. 호환은 크게 비탈면 덮기공과 두 번째 비탈면 멈춤공 그리고 세 번째 밑다짐공으로 구분이 되고 각각 구조별로 기능과 종류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기술해 줍니다. 멈춤공도 마찬가지로 기능과 종류 특징에 대해서 기술하고 가능하면 개요도도 그려주고 밑다짐공도 마찬가지로 기능, 종류, 그리고 대표공법에 대한 특징, 개요도를 쓰고 마지막 4번 결론을 써주면서 답안을 마무리해 보았습니다. 1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서술 4교시의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얕은 기초 아래 흙의 거동과 얕은 기초의 지지력 산정 방법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얕은 기초 아래 흙의 거동, 즉 전단 파괴 양상입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3번은 얕은 기초의 지지력 산정 방법,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아래 4번 결론입니다. 개요 1번 보겠습니다. 얕은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기초를 통해서 집안에 직접 전달하여 지지하는 기초공법의 구조물이다. 얕은 기초는 파괴 형태별 흙의 거동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집안 조건과 하중 조건 등에 기인하게 된다. 개요 3번 얕은 기초의 지지력 산정은 이론식에 의하거나 시험 결과에 따른 경험식을 이용해서 산정합니다. 이렇게 기술해 봤습니다. 자, 대제목 2번 내용 보겠습니다. 기초 아래 흙의 거동인데 중제목 1번은 흙의 거동,
2번은 흙의 거동을 판단하는 방법이고 이건 국부전단 파괴를 판단하는 방법을 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흙의 거동 부분 보겠습니다. 표의 가장 우측 부분 관입 전단 파괴 먼저 보시면은 파괴 영역이 1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개요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기초 구조물이 있고 이렇게 지반이 있습니다. 자, 관입 전단 파괴 부분은 기초 아래 이렇게 세기 부분, 이 부분만 파괴되는 형태이고 그 각도는 파이에서 45도 플러스 2분의 파이의 값을 가집니다. 가운데 있는 국부 전단 파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부 전단 파괴는 파괴 영역이 1과 2가 됩니다. 개요도를 보시면은 기초에서 이렇게 벌려진 형태 1을 포함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부분 전반 전단 파괴를 보시면은 파괴 영역이 1, 2, 3에 걸쳐서 나오고 개요도에 보시면 3번은 이렇게 지표에까지 미치는 이러한 파괴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요도 상에 나오는 이러한 각도 부분 이런 부분은 외워주시면 좋고요. 특히 1 영역, 주동 영역, 2 전단 영역, 3 수동 영역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측의 개요도도 보시면은 관입 전단 파괴는 이렇게 PBT 시험 시 이렇게 항복점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양을 나타내고 국부 전단 파괴는 이런 형태 그리고 전단 파괴는 이러한 형태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입 전단 파괴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입 전단 파괴는 파괴 영역이 1이고 즉 파괴 거동이 1의 영역에서만 나타나고 초연약 지반이거나 깊은 기초 액상화가 발생됐을 때 이러한 파괴 형태 즉 거동을 나타내는구나 봐주시면 됩니다. 국부 전단 파괴는 파괴 영역 즉 거동은 1과 2의 영역에서 거동이 나타나고 느슨한 사질 연약 점성토 지반에서 주로 나타나고 판단 기준은 상대 밀도가 35 이하이거나 내부 마찰각이 30도 이하인 경우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전반 전단 파괴는 조밀한 사질토 지반이라든지 굳은 점성토 지반에 나타나게 되고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아래 특징 부분은 이미 말씀드린 것으로 이 내용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3번 지지력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테르자기 이론식 가장 중요한 공식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극한 지지력 QU는 알파 CNC 플러스 B 베타 감마 1 NR 플러스 감마 2 DF의 NQ입니다. 이 부분은 꼭 암기해 주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스캠튼의 이론식, 세 번째 한센의 이론식, 우측 페이지 4번 메이어프의 이론식과 경험식, 그리고 다섯 번째 평판 제하 시험 결과에 의한 경험식, 그리고 여섯 번째 국내 제하 시험 PMT에 의한 경험식 공식입니다. 여기까지 아는 만큼을 써주시는데 본인은 테르자기밖에 모른다 하면은 테르자기에 대한 상세 내용을 쭉 써주셔도 좋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쓰고 답안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 여기까지 봅니다. 4교시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BIM 도입으로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대제목 3번 생산 시스템의 선진화, 마지막 페이지의 대제목 4번 스마트 건설 산업 육성이고요. 아래쪽에 대제목 5번 결론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개요 부분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발간 자료 22년 7월 19일자 자료에 따라서 정부와 건설 업체는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 생산 시스템의 선진화, 스마트 건설 산업의 육성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라고 개요를 썼습니다. 개요의 첫 번째, 건설 산업의 디지털화는 대제목 2가 되겠고, 생산 시스템의 선진화는 대제목 3번, 그리고 스마트 건설 산업 육성은 대제목 4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캡처하시고 제가 개요에 써놓은 요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본인만의 답안 정리해 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공개된 부분의 대제목과 중제목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목 2번은 BIM 도입으로 건설 산업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활성화 방안이 되겠고, 첫 번째는 도입 효과, 두 번째는 제도 정비, 세 번째는 전문 인력 양상, 네 번째는 공공공사 중심으로 건설의 전 업종에 BIM을 도입하는 활성화 방안이구나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대제목 3번은 생산 시스템의 선진화입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첫 번째, 도입 효과, 두 번째는 건설기계 자동화 및 로봇 도입이 되겠고, 세 번째는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 OSC의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확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입 효과를 보시면 정밀도와 효율성과 품질 관리 부분에서 이렇게 개선이 되는구나 내용 확인하시면 되고, 두 번째 내용 건설기계 자동화, 로봇 도입 내용이 있고, 세 번째 제조업 기반의 탈현장 건설 활성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주요 부재 모듈 등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건설 방식을 얘기합니다. OSC를 활성화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입 효과와 기타 특징 효과,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스마트 안전장비 확산은 시공 부분과 유지관리 부분으로 나누어서 활성화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은 기업 성장을 지원하거나 기술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거나 민간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 쓰시고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교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고유동 콘크리트의 자기 충전성 등급 및 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고유동 콘크리트의 특징 및 분류, 대제목 3번은 고유동 콘크리트의 자기 충전성 등급, 대제목 4번은 고유동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 플로우 차트, 대제목 5번은 고유동 콘크리트의 품질 기준, 유동 특성의 영향 요인이고요. 마지막 페이지 대제목 6번은 고유동 콘크리트 시공 시 유의사항, 그리고 7번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개요 부분 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자체 유동으로 밀실한 충전이 가능하도록 높은 유동성과 충전성, 재료 분리 저항성을 갖는 다짐이 불필요한 자기 충전 콘크리트를 고유동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대제목 2번 콘크리트의 특징 및 분류입니다. 중제목 1 특징, 2번 분류해서 키워드 위주로 작성하고 중요한 그래프를 우측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물어본 첫 번째 문제, 자기 충전성 등급인데요.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되고, 이에 대한 허용 기준은 철근의 순 간격으로 1등급은 35에서 60, 2등급은 60에서 200, 3등급은 200mm 이상으로 허용 기준을 두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적용 구조물은 1등급은 복잡한 단면 형상, 2등급은 통상의 구조물, 3등급은 대단면 부재 또는 묵은 구조물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동그라빠는 대제목 3번 해서 이렇게 썼는데 지금 몇 줄 안 되기 때문에 앞서 기술했던 대제목 2번 특징 및 분류를
이렇게 중제목화해서 기술해도 좋겠습니다. 1번 특징, 2번 분류, 3번 자기 충전성 등급, 이렇게 기술해도 훨씬 좋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대제목 4번 배합 설계 플로우차트 내용 보겠습니다. 기본적 요구 성능에 따라 충전성 수준을 설정하고 재료 선정 및 평가를 한 다음에 충전성에 따라 배합 설계를 하고 경화 후에 품질 조사 후 종료하게 됩니다. 배합 설계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우측에 간략하게 덧붙여서 기술해 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5번의 품질 기준입니다. 강도, 배합 강도는 25메가파스칼 이상일 것, 단위 수량은 175 이하일 것, 슬럼프는 600ml 이하일 것 등의 재료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의 시공시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거푸집 널 밀실화로 시멘트 페이스트 유출을 방지하고 타설 시 수평 유동에 의한 재료 분리를 방지하고 자유낙하 높이, 타설 구획, 순서, 방법 등에 대해서 내용 써주고 시공시 유의사항을 순서, 방법 등 그리고 기타에 대해서 기술해주고 가능하면 개요도도 하나 그려주면 좋습니다. 대제목 4번의 내용과 그리고 대제목 5번의 내용도 앞서 2, 3번과 마찬가지로 중제목화해서 시공시 유의사항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1번 배합 설계 플로우차트, 2번 품질 기준, 3번 시공시 유의사항,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이렇게 시공시 유의사항까지 쓰고 결론을 쓰시고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교시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댐 형식별 기초 처리 공법의 종류, 기초 처리의 그라우팅 종류 및 댐 기초 처리 시공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댐 형식별 기초 처리 공법의 종류, 두 번째 페이지 아래 대제목 3번은 댐 형식별 기초 처리의 그라우팅의 종류, 세 번째 페이지 아래 4번 댐 기초 처리 시공 시 고려사항, 마지막 페이지 5번 결론입니다. 개요 1번 부분 보겠습니다. 댐 기초 처리는 기초 골창면 정리, 연약층 정리, 배수 처리, 그라우팅 등을 댐 형식별로 적용하고 특히 그라우팅은 댐의 형식, 집안 조건 및 구조물 조건에 따라서 선택 적용한다. 댐의 기초 처리 시공 시, 설계 시, 시공 중, 시공 후 설계에서 제시된 품질 이상을 확보하도록 고려하여 시공한다라고 개요도를 써보았습니다. 이어서 2번 내용 보겠습니다. 댐 형식별 기초 처리 공법의 종류이고요. 중제목 1번은 필댐, 우측 페이지에 2번은 콘크리트 댐입니다. 필댐에서는 기초 굴착면 정리, 그리고 굴착 공법의 선정, 세 번째 배수 처리 공법의 적용, 네 번째 연약층 처리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 굴착면 정리는 이러한 개요도와 댐체 및 기초 일체화 목적으로 시공이 되고 굴착 공법을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배수 처리 공법, 그리고 연약층 처리 공법까지 필댐에 대해서 내용을 기술해 줍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필댐이 아닌 콘크리트 댐인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별다른 내용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기초 굴착면 처리, 그리고 골착 공법, 그리고 연약층 처리까지는 동일하고 필댐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콘크리트 댐이라 그런지 배수 처리에 대한 내용은 일부 빠져 있고 연약층 처리 부분에서 콘크리트 댐은 단층 및 시임에 대한 처리, 그리고 필댐에서는 단층과 풍화암반 처리, 이런 식으로 약간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댐 형식별 기초 처리 공법은 필댐과 콘크리트 댐으로 중제목을 구분하였지만은 실질적으로 내용은 동일하더라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
댐 형식별 그라우팅의 종류입니다. 마찬가지로 필댐과 콘크리트 댐으로 구분해서 자료 확인하였고, 필댐의 경우는 커튼 그라우팅, 그리고 블랑켓 그라우팅과 특수 그라우팅으로 구분되고, 콘크리트 댐의 경우는 커튼 댐은 동일하나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을 추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우측 페이지 내용은 앞서 제시한 그라우팅의 종류별, 즉 커튼 그라우팅과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 그리고 블랑켓 그라우팅에 대해서 개요도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는 답안 형태를 가져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물어본 문제, 기초 처리 시공 시 고려사항인데 동굴아빠는 설계 시, 시공 중, 시공 후의 흐름을 가지고 기술해 보았습니다. 시공 시 주의사항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기초 지반조사 부분이라든지 투수성을 조사하는 루전 테스트,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고, 시공 중에는 그라우팅 관리 부분 역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결론을 써주고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3회 서술 4교시의 6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강교 가설공법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강교 가설공법의 종류 및 특징, 그리고 가운데 페이지 아래 강교 가설 시 주의사항이고요. 우측 페이지의 대제목 4번 강교 가설 시 운반, 보관 시 유의사항과 작업 시 안전대책, 그리고 아래쪽에 대제목 5번 결론을 쓰고 마무리하였습니다. 개요 부분 보겠습니다. 강교 가설공법을 선정하는 경우 지형, 현장 조건, 교량 형식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공법은 크게 지지 방식과 운반 방식으로 분류된다라고 개요 썼습니다. 대제목 2번 내용 보겠습니다. 강교 가설 공법은 크게 지지 방식에 의한 종류 및 특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운반 방식에 의한 종류 및 특징이 있습니다. 지지 방법은 첫 번째 동바리 공법, 압출 공법, 가설 트러스 공법, 캔틸레버식 공법이 있고, 운반 방법에 의한 방법으로는 크레인식에 의한 크레인식 공법, 가운데 페이지 케이블식 공법, 세 번째 리프트업 바지 공법, 네 번째 폰툰 크레인 공법이 있겠고, 서브노트와 교재 등에 잘 나와 있으니까 상세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목 3번 강교 가설 시 유의사항인데 안전과 품질 부분, 장비 부분, 운반 부분, 설치 부분을 이렇게 차트 형태로 기술해 보았고요. 우측에 대제목 4번 내용 보겠습니다. 운반 보관 시 유의사항, 작업 시 안전대책인데 공장과 현장으로 공종을 구분해서 설명했습니다. 공장의 경우는 제작, 용접, 볼트 접합 등으로, 그리고 현장은 또 현장의 시공 순서에 맞게 차트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서브노트와 기타 교재에 다들 잘 나와 있으니까 크게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공길사 133회 문제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청자분들의 합격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